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기업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하는데 또 어떤 기업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숨겨진 비밀,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전략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됐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어떤 이름은 살아남아 전설이 되고 또 다른 이름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 답이요, 바로 전략에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경영 전략의 아버지 알프레드 챈들러는 전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 그 방법과 계획을 짜고 또 돈이나 사람 같은 자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전략의 역사 그 첫 번째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 시대를 청사진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그리는 아주 빽빽한 설계도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요, 전략이라는 게 이 청사진하고 똑같았어요. 관심사가 전부 회사 내부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잘할까? 마케팅은? 재무는?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세상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년치 계획을 아주 그냥 세세하게 짜는 겁니다. 목표는 딱 하나, 통제와 효율성. 모든 걸 계획대로 착착 진행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터집니다. 세상이 이 완벽한 청사진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예측도 못한 외부 충격이 꽝 하고 닥치니까 그렇게 공들여 만든 계획들이 그냥 한순간에 쓸모없게 돼버린 거죠. 아, 이제 회사 내부만 쳐다보는 이 청사진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략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선이 내부에서 외부로 확 돌아선 거죠. 저는 이걸 체스판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 전략은 우리 회사 안에서 뭘 잘할까가 아니라 이 회사 밖 거대한 경쟁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움직여야 이길 수 있을까? 이 게임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체스판의 시대를 연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경영학계의 슈퍼스타 마이클 포터입니다. 포터가 한 이 말, 전략의 본질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잡한 체스판에서 내가 딱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안 해!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진짜 전략이라는 겁니다. 포터의 생각은 정말 간단하고 강력했어요. 당신 회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체스판 위에서 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게임의 룰 자체가 불리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게임판의 구조, 그 룰부터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체스판을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바로 이 도구가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Five Forces, 즉 5가지 힘 모델이죠. 포터는 이 5가지 힘이 산업이라는 게임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룰이라고 봤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첫 번째 힘, 새로운 경쟁자가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 동네에 갑자기 치킨집이 막 10개씩 생기면 힘들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 기존 선수들은 편안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힘, 바로 기존 선수들끼리의 싸움.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는 겁니다. 특히 막 서로 가격 내리면서 싸우는 치킨 게임 한번 시작되면 아시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세 번째는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이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 회사 입장에서 경쟁자는 다른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전기차가 툭 튀어나와서 근데 기름 안 넣고도 갈 수 있는데? 해버리면 게임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네 번째 힘은 공급자의 파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핵심 부품을 딱 한 회사에서만 사와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회사가 이제부터 가격 2배!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들이 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반대로 구매자의 파워입니다.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우리 말고도 살 수 있는 곳이 널렸다면 당연히 더 싸게 해줘 라고 요구할 힘이 세지겠죠. 이 5가지 힘의 균형이 결국 그 산업에서 돈을 벌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관점, 이건 정말 전략의 역사에서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에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똑같은 산업,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 체스판 위에서 싸우는데도 왜 어떤 회사는 대박이 나고 어떤 회사는 망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포터 모델은 시원하게 답을 못 해줬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의문에서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 번째 시대, 시선이 다시 안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비밀 레시피의 시대입니다. 이제 생각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의 진짜 열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안에 있다. 남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비밀 레시피,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요. 이 흐름을 이끈 사람이 바로 제이반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은 말했죠. 기업의 진짜 힘은 바깥 세상에서 기회를 잘 잡는 게 아니다. 우리 내부에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자원, 우리만의 능력에서 나온다. 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오래 살아남는 강한 기업이 되려면 좋은 체스판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자들이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좋아,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진짜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쵸? 모든 자원이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제이바니가 만든 게 바로 이 VRIO 프레임워크입니다. 4가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가진 그 무언가가 첫째, 가치가 있는가? 둘째, 희소한가? 남들도 다 있나? 셋째, 남들이 따라하기 모방 불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잘 조직되어 있는가? 이 4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짜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바로 세 번째 모방 불가능성이에요. 아니, 왜 어떤 건 베끼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역사를 거치면서 쌓인 거기 때문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르고요. 둘째는 성공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왜 잘 되는지 내부 직원들도 글쎄요, 그냥 우리 문화가 좀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경우. 이런 건 따라하고 싶어도 뭘 따라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전략의 큰 흐름 3가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 옛날 이론은 틀렸고 지금 이론이 맞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3가지가 전부 현대의 전략가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멋진 연장통, 그러니까 툴킷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가 딱 그 얘기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싸우는 이 판이 괜찮은 판인가? 궁금할 땐 포터의 5가지 힘이라는 렌즈를 꺼내 쓰는 거고요. 좋아, 그럼 우리만의 필살기는 뭐지? 이걸 알고 싶을 땐 VRIO 렌즈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왔지만 BCG 매트릭스 같은 툴은 우리 사업이 여러 개인데 어디에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답을 주죠. 결국 훌륭한 리더는 이 모든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즈니스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회사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회사의 성공 비결은 과연 뭘까요? 남들보다 유리한 체스판에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회사만의 비밀 레시피 덕분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도 이미 훌륭한 전략가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